오늘 하실 작업들을 보시면 기둥 골조 전혀 다른 이질적인 부분의 벽체랑 연결하는 부분에 확장 연결판 내지는 철조망을 걸어서 일체화 시켜주는 작업, 그 다음에 창이나 문틀에 확장 연결판을 갖고 벽체랑 연결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조는 여기 있는 창을 이제 결합시키게 될 겁니다. 창을 올릴 거예요. 조금 높이를 맞춰갖고 선생님 지도하에 창을 올리게 될 텐데 그 창을 올릴 때는 좀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인방을 만들어서 고재를 잘라서 인방을 만들어서 결합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하실 작업들입니다. 요거만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미세 조정하는 게 요거를 뭐 한 2, 3c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니까 세워서 싸는 게 좀 문제니. 왜요? 쳐도요. 네. 귀 쪽으로 저게 치게 되면 귀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럼 귀를 잡아 넣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미장할 때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네, 귀 쪽으로 미장을 할 수가 미장이 힘들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얇게 두 줄을 싸자. 네, 그게 좋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루가 이제 긴 자루가 없고 단자루가 이제 써야 되는데 단자루.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면 하나 하는 것보다는 두 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긴 것도 해보고 짧은 것도 해보고. 맞아, 철망부터 해요. 예, 그러니까 하시는 대로 철망을 까시고 단자루로 작업에 들어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고 여기 윗부분을 살짝 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세단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돌출돼요. 잡기 위해서 안쪽으로 밀어놓고요. 근데 가급적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평균적으로 일직선이 돼야 잘 쌓는 거거든요. 빨리 쌓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쌓는 것도 중요해요. 됐습니다. 스톱. 아, 이 정도면 담아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루에 넣는 흙 양은 취향에 따라서 사람 또 한 스타일에 따라서 상관없겠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똑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흙을 한 60%, 50%에서 60% 사이를 넣고요. 그리고 묶어줘요. 자, 여기 기가 여기 있죠. 거기에 맞춰서 평행이 되게 또 말아줍니다. 말아주고 위에 이제 쌀 때요. 내릴 때 위에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속에 위에 있는 흙이 내려가면서 여기 감아준 부분을 눌러주겠죠. 살짝 대각으로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 쌀 때 요게 살짝 걸치겠죠. 물어주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살짝 위에서 눌러주게 겹쳐 쌌죠. 그러면은 위에서 누르는 하중과 서로 잡아주는 결속력에 의해서 인장도가 상당히 늘어나요. 단마대의 장점이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모퉁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직접 집을 지실 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쌌다는 걸 이렇게 역으로 또.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반대로 써야 되겠죠. 저쪽에서. 예. 조금만 밀어넣어도 이렇게 찍었을 때 빠져나오진 않거든요. 이걸로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쳐주고요. 이걸로 집어넣어주고 쳐줍니다. 많이 집어넣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이 수평 연결판은 그냥 굳이 어떤 재료를 다 쓸어 갖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남아 있는 똥가리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판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밑으로 대고 그다음에 각재를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창틀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박아서 창틀과 벽체를 일체화 시켜주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수평 연결판입니다.
그리고 이때 못을 박을 때는 일반 못을 쓰지 않고 아연 도금 못을 씁니다. 흙 속에 박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잡아주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 이 위에 철조망 깔 때는 못을 하나 톡 튀어나오기 위해서 걸어서 철조망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창틀의 크기에 따라서 수평 연결판을 다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냥 보통 한 4, 5단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받쳐주면 되고, 할 때 석틀을 다지면서 이 수직 수평이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수평 연결판을 달 때는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다 하고 나면 이거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수평 연결판은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이런 수평 연결판은 저런 흑푸대 기초, 그러니까 흑푸대 위에 목구조 기초를 올릴 때도 쓰고, 창틀을 고정할 때도 쓰고, 계단판을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배전할 때 그 전기 복스라고 하죠. 그거를 붙일 때도 쓰고, 또 계단을 만들 때도 쓰고, 아주 다양하게 쓰는 흑푸대 감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질적인 부분이죠. 이질적인 벽체들을 창틀이 아니지만 이렇게 수평 연결판 같은 경우를 고정시켜서 하면 굉장히 일체화가 돼요. 벽체 그 서양의 담틀집 같은 것도 보면 벽체가 모서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요. 또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부분을 이렇게 까고 거기다 각재를 집어넣고 미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벽체는 주로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부분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가면서 철조망 걸 때 이렇게 한번 걸어갖고 돌려주시면 훨씬 더 튼튼하고, 이런 수평 연결판들이 군데군데 들어가면 더 벽체가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2m짜리를 여기다 놓고 끝에만 보강을 해줘요. 예, 끝에를 보강을 해주는 거여서 이제는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집 지으실 때는 이렇게 목구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단 부분은 최소한 길게 가니까 넓은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라줘야 돼요. 여기서 어차피 밑에서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가도 상관. 예, 그거 진짜. 밑에는 이 철망이 없는 게 장마대라서 이쪽까지 쭉 잡아줘서 얘가 탈착이 안 되는데요. 단마대 들어갈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온장이 들어가 있어도 이 장마대에 비하면 이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이 없고, 이래서 얘가 탈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이 철망을 할 때 여기까지 한 1m 정도 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올려줘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가 절대 탈착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이고요. 심지어는 여기 반쪽짜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철망을 밖으로 빼줬다가 다시 올리는 게 간마대 귀퉁이 쌀 때 기본입니다. 잠깐 줘보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뛰어들어가요. 계기판. 오케이, 됐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비상한 거라서.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중간을 잡으시면 안 돼요. 아래 위를 잡으셔야 돼요. 창호는 이렇게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나무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실 때 위에서 됐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끝에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똑같이 당겨주는 힘이 똑같아지거든요. 맞습니다.